보험업을 하던 중에 이 사업을 만났고요. 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은 천천천 팀장님이신 최나겸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스폰서님은 이성구 앤드 박영옥 스폰서님이십니다. 오늘 이 게스트 강의를 부끄럽게도 저를 이렇게 명단이 올라왔길래 굉장히 많이 떨렸었습니다. 선배님들을 아무리 바라봐도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은 많아 보이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해야지라고 나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게스트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노하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뭐랄까 하얀 세상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내가 이렇게 걸어온 하이리빙의 16년이라는 세월, 보험업을 하면서도 했던 일, 그리고 또 전업으로 했던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남에게는 또 굉장히 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노하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써놨죠. 이게 뭐야 도대체? 숫자를 혹시 지금 쉬고 오셨지요? 그래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0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너무 기네요. 30초만 시작해 보십시오. 잘 안 찾아지시죠? 네. 지금 50까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50까지? 고개를 흔드시는 이영희 사장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을 그어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금방 50이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요. 저희 삶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을 이곳에 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오신 지금 한 150여 명의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로 우선순위를 세미나에 두고 오신 거를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저희 하이리뷰 사업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참 예쁘죠? 저랑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첫 번째 인생은 6남매에게 우리 엄마는 밥을 주기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입에다 넣어주는 그 밥, 한 삼시세끼 밥을 넣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저는 공부에 열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했었죠. 그리고는 남들이 사는 것처럼 저 또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애를 낳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게 내 인생일까라고 할 정도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삶은 내 인생은 하나도 없고 남편의 인생도 없으면서 애를 위한 인생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애를 위한 몸으로 싹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애기가 미운 것도 아니었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힘듦은 따라오는 건 이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다시 저는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 그 보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명부지에 뭐라고 해야죠? 군산 땅. 제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고향이 여기도 있지 않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선배님이 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공부해보면서 하자라고 했지만 그 삶 또한 맨날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다가 애 케어했다가 밤새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또 깨어서 보험 공부했다가 또 새벽에 나갔다가 그러니 하루 종일 아파서 벨벨거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막 찐하게 바로 가니까 안녕 이러다가 저녁만 되면 막 피곤이 상접하는 그리고는 입이 하루도 안 얼었던 그런 입이 헐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삶을 저는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도 참 우울했는데 보험을 하면서도 우울했습니다. 보험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보험 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계속 힘이 들어지고 애들을 볼 때마다 힘든 상황을 갖고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맨날 지쳐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지금의 우리 천천천 팀장님이신 최나경 팀장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탁 세제에 갖다 주고 바디 클렌저 갖다 주면서 써보라고 주었지만 저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어떻게 써? 그러고는 그대로 드렸었습니다. 뭐라도 샘플이라도 써보는 유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신랑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던 때에 그때 왜 나는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라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받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천천천 독서 미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첫 번째 책이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건축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틀이 있잖아요. 애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뭐 스폰서는 이래야 되고 이런 틀 속에 굉장히 막 갇혀 있어서 그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걸로 사랑을 판단해내는 관심은 있는 듯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내가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가 큰아이니까, 네가 큰애니까 작은한테 잘해. 그래서 네가 큰애니까 너 혼자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다그치기도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기에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을 딱 보면서 아, 이게 내 생각이 다 옳지만 않구나. 왜냐하면 왜 그걸 느꼈냐면 아이의 일기장을 읽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었을 때 저는 아이에게 아침에도 시간을 내고 퇴근 후에도 아이하고 계속 있었지만 아이의 일기장엔 주말에도 계속 같이 있었지만 일기장에 제 말이 1도 없었어요. 어머, 이건 뭐야. 그래. 근데 이 뜨거운 관심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일기장을 볼 때 눈물이 너무 펑펑 났어요. 아, 그래, 나는 애기가 원하는 정말 관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의무감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 생각이 다 옳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게 해준, 아이를 통한 유연성을 가지게 한 책이었고, 하이리빙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거를 권했지만 네가 하는 거면 나는 다 하네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네가 권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그러면 제대로 알아볼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말에 의해서는 참 사고방식을 변화하지 않지만 책을 통해서는 참 많이 변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그때여서 그리고는 그래도 뭔가 좀 해내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책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성경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정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지금 아까 말한 왜 사니? 무엇을 위해 사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애 잘 키우기 위해서 살지. 아파트 좀 크게 넓은 데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카드빚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요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거보다도 더 큰 질문을 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였던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카드값 갚기 위한 인생인가? 60살, 70살 먹어서도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게 한 책이 바로 이거였고, 이거를
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안내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습관을 잡아야 되는가를 알려준 책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룹에서 가르쳐주거나 이후에 배웠던 어떤 이런 것들을 내 것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서 또 한 번 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저는 그 정도의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분들에게 무언가 금전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육체적인 도움은 되고 싶다 해서 그때 이 바꿔주는 목사님이랑 굉장히 막 존경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독서 모임에서 이런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돕는 일이 이 일도 좋고 저 일도 좋지만 요거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도움보다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게 저렇게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가족에게 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더 큰 봉사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맞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 가서 봉사하는 시간에 제가 책을 주면서 당신 꿈꿔보자.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보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또한 더 큰 봉사이겠다. 그래서 사이리빙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 특히 문화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 마음을 열게 되고 다시 한번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나 이 음악회 내 식구랑 내 친구랑 한번 듣고 싶어. 그래 이렇게 고급진 음악회를 가면서 나도 좀 고퀄리티의 삶을 살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 슬로건 통해서 저는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싶다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뭐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저는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변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그냥 1000권의 책을 읽고 했으니 얼마나 1000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무작위로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걸 저는 눈으로만 읽었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 무의식 속에 설치되어 있는 부정성 그리고 합리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선배님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이 군산 꼬라실에서 어떻게 해 막 이런 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할 수 있게 내 마인드를 재세팅해야 된다.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재세팅하는 거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얘가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게 부정성이나 합리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해빙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빙은 뭐냐면 있음에 집중하라는 책이죠. 자꾸만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내 사업이 쪼그라들거나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갑니다. 내 옆에 소중한 파트너들이 있고 스폰서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파트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파트너, 그리고 불만을 많이 가진 소비자 얘기만 둘둘둘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되나요? 아까 그 부정성이 더 커지겠죠. 증폭이 되겠죠. 말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있음에 집중하면 내 소중한 파트너, 내 스폰서님, 내 자족,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능력 이런 거에 있음에 집중하게 되면 그곳이 커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저도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 빚는 빚 말고요. 그 빚이 계속 나 어떻게 하지?
제가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빚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나,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일주일 쉴 거야. 라고 하는 내 꿈에 집중하면 정말로 그 에너지가 보이고 그게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 집중하면 꿈으로 현실이 되고 빚에 집중하면 빚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나를 리셋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영상을 듣고 내 노트에 그렇게 적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진행을 하면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내맡겨야 되냐면 시스템에 내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에서 하는 시스템 그것을 우리 팀에 접속을 하고 그 팀 안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내 삶에 접속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내 것다 되면서 내가 성장해 나간 한 가지의 성공자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세 가지, 8가지, 10가지로 만들어서 그 습관이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고 저렇게 많이 하고 있나라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핀업이 안 되고 어떻게 그 성장이 안 될까라고 막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 삶을 정돈하지 못했을 때는 돈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고 도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얘기한 저희의 4분면, 저희 수입의 4분면, 권리 수입, 사업가 영역의 그 4분면을 저희들은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자 습관을 나에게 로그인을 하는 것, 그리고 습관을 잡는 것이 바로 저희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1,000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1,000명의 평생팀과 만들어서 1,000만 달의 자산을 시스템을 통해서 천천천의 약속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2015년도부터 스폰서님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렇게 중국 서안에서 가면무도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이마스터 프론티어 자이언트로 승급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세미나 랠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세미나도 진행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하이리빙이라는 가치를 닮아 당신의 삶이 특별해질 수 있게 저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29년, 30년을 앞둔 제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저는 달려왔습니다. 2009년 보험업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시작을 했는데 그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바라봤던 천천천 팀의 시스템은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회사, 제가 다녔던 보험회사는 국내의 가장 굴지 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거기 가서 출근을 하고 한 10시, 11시에 저희 집에 와서 팀 미팅을 딱 하면 벌써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5, 60년 된 회사에 그 거대한 자본으로 돌아가는 그 회사를 바라보다가 집에서 소소하게 막 이렇게 미팅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뭐지? 이 일이 정말 될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시스템에서 계속 배우고 독서 미팅에서 내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독서 미팅에 딱 참여하자마자 저는 스폰서님과 달리 아예 다른 곳에서 분산해서 독서 미팅을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죽어도 고죠. 내가 진행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는 독서 미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일일이 다 적어보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래서 이럴 때 질문을 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이끌어내는구나.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거나 생각을 정립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서 한번 앵무새처럼 따라해보는 독서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성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바라보고 완벽해지고 나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면 뒤치락 엎치락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보하고 실행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험업과 경험을 하니 그 달에 이제 하이패미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있다 15년 정도에 14년 정도의 마스터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어, 전 호남지사를 활용하게 되고 저희 스폰서님이 계신 보령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제 보험을 제가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어, 판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로그인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 하이리빙도 어떻게 하냐면 판매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좋은 제품만 권하고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이 늘어나기보다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멤버십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 그룹은 이성국 대표님이 하고 있는 어, 우리 그룹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2014년도쯤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업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인생을 하이리빙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로 정말 많은 거듭나는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스포너님들은 타지로 가서 계속 배워와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부산까지 와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어디에서 탈피하는 느낌? 음, 그냥 기존에 사람들은 나 판매 못한다고 하지만은 판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뭔가 제품을 전달하는 건 잘하지만 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선입견을 가진 사업 설명을 했을 때 부딪힐 것 같은 그것을 처음부터 예상하면서 아예 말도 안 꺼내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멤버십을 더 확충하고 더 많은 멤버십 통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품만 전달을 하는 보험 판매업하고 똑같이 진행했던 걸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수학여행도 가게 되고 프론티어 자이언트까지 가면서 센터를 더 확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아주 어떻게 하면 많은 멤버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가로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력이 정말로 많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 스포너님도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들어 누워 있어야 됐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아서 항상 머리가 아파서 토하고 온몸을 이제 긁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피부 질환이 심하고. 그랬는데 스포너님이 그럼 우리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이 저에게 기천문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천문 운동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될까? 약간 일 중독의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서도 막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미나에서, 모 오너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체력이 실력이고, 그 박진영이라는 분이, 자기가 60세까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루에 8시간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2시간 가서 운동하는 거, 일주일에 4시간 운동하는 걸 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이렇게 불퉁불퉁하고 있는데 나는 100세 현업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이건 뭐지? 라는 반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투자를 더 운동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더 좋아지고 체력이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쉼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내 체력이 증진됨으로 인해서 일이 더 잘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약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저거밖에 안 하지? 왜 좀 이제 센터에 오면 왜 청소도 안 하고 저렇게 막 가지? 막 이렇게 불만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력이 정말로 좋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그냥 순식간에 그걸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
운동을 저는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항상 가서 시간을 내서 다른 거에 침범받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는 시간을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말과 글, 책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내 몸에다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동작을 아직도 웃기게 동작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로 그 동작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1000번, 2000번씩을 하면서 저는 내 사업과 너무나도 같은 일이구나. 체력 증진이 결국에는 하이리빙에서의 에이크와 수도 없는 반복, 이거하고 똑같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저는 제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시스템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폰서십, 그리고 정신세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 봉사, 희생, 동료의 충절. 이것을 저희에게, 정립을 시켜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에 정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내 파트너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룹의 어떤 정신세계와 함께 할 때 이 문화가 내 파트너를 성장시켜주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봉사했을 때 형제 라인이 이렇게 많은 성장을 통해서 이런 그룹의 문화를 통해서 성장시켜준다라는 게 너무나도 우리 함께라고 하는 그 정신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회원들한테도 항상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우리 함께 화이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그래, 이 사람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동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의 시스템이 나는 최고야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이 그룹의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안내하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방향 설정하는 이 드림북,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는 시스템, 그리고 성장하는 시스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시스템, 제품 전달하는 시스템을 예전에는 참가의 의미로 좀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의미? 내가 지금은 강의도 많이 하지만 강의 안 하는 날도 많잖아요. 하이마스터 스쿨을 참여하는 때도 많지만 그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에게 형제라인에게 더 빛이 되게 하고 강사가 더 힘이 되게 하는 상황으로 나는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는 모든 시스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좋습니다, 솔직히. 강의하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졸기 전에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 되고 그게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상담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스폰서님이 참여하라니까 했던 것이 지금은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저희는 참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왔다 갔다 했었고, 막 이렇게 관리 감독을 많이 받았지만, 미팅하는 날은 마스크 다 끼고, 마사지 해줄 때도 다 마스크 끼고, 규칙을 다 어기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면서, 줌으로 건강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줌으로 아까 제가 했던 운동을 우리 회원들을 다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된다. 만남의 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서울까지 가면 하루가 다 지나는데 저희는 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미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도 정립이 되고 피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정립이 되면서 내가 자신 있게 뭔가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또 마마르떼가 나오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넷을 키우면서 집에서 이제 요리로 애들을 키우는 10년 생활을 보내다 보니 마마르떼를 딱 보더만
그래요.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이걸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줬는데, 어, 그 자신감이 조금 더 고급지게 하고 싶어서 회사가 마마르테 쿠킹 클래스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쿠킹 클래스에 저희가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쿠킹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사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업 설명과 연결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 이미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고 줌으로나 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현장 강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전문가에게 또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마르테를 전달한 사람들에게 쿠킹 클래쇼도 해줘보고 어떻게 더 진행을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한번 이 발전을 해보자. 그쯤에 우리 이성구 대표님께서 호남지사의 사장님들을 후원하러 계속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래 거기서 저희가 오프라인 하이마사 스쿨을 해보자. 온라인으로 하이마사 스쿨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강사도 힘이 안 나고 참여하는 사람도 힘이 안 나고 숙제를 하는 사람들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냥 휴대폰에 올라오는 그냥 그 체크하는 리스트 이 정도의 마음가짐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남지사의 리더님들과 함께 그래 한번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제가 하고 또 다른 리더님이 같이 하시면서 이거를 그룹의 시스템이 없을 때 호남지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가서 참석하게 되니까 이게 뜨거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역시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향기는 차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더 웃음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우리 스폰서님의 정말로 그 뜨거운 열정을 다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군산이 더 부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부흥하면서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인기 팀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환하게 저랑 손을 잡고 웃어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국립박물관에다 보관해야 돼요. 너무나도 웃음이 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잘 해가지고 팀상을 이렇게 엄청난 현금을 거머쥔 팀으로 저희가 거듭났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팀원들도 아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저의 열정이 녹아나지 않았었을까. 정말 그래서 오프라인을 강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스폰서님 이성구 대표님의 그것을 저희도 군산에서 그리고 전 호남지사에 이제 자꾸 가서 같이 합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외 만찬에서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인데요. 제가 올 3월에 우리 김희연 사장님께서 셀톡스원으로 저희 리더 워크숍에서 큰 발표를 해주셨었죠. 그때 저는 저거야말로 내 프로그램이다. 저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체지방률이 31.7%, 내장지방 6이 되는 제 몸. 별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몸이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질적인 어떤 염증에 좀 고생을 하고 있었고, 운전을 할 때 너무나도 졸리고, 이런 걸로 사고가 몇 번 날 뻔한 그런 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한 달 만에 체지방률이 22.3%로 떨어지고, 내장지방이 4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친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와, 이거는 정말 멤버십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어떤 건강의 기본적인 툴을 잡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거기에 또 우리 제품들이 그 대단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 사장님과 막 으쌰으쌰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보고 건강한 삶으로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4월부터
9월까지 쟀던 저의 이 인바디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저희는 후원을 해내고 있고요. 해외여행 가서 지냈던 사진들입니다. 뭔가 여행을 가서도 제가 수영복을 입으면 살짝 창피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이 셀톡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체력과 그다음에 건강과 이런 것들 그리고 미와 이런 게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자석처럼 탁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나에게 이거를 소개해 주신 분은 지금도 아이고 하이리빙 돈도 안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제품을 다 샀어? 라고 뭐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굉장히 또 셀톡스온을 진행을 하면서 74세가 되셨으니까 물건은 사놨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맨날 아유 제가 늙었으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오픈 좀 이따 할게요. 막 이렇게 굉장히 늘어져 있었는데 셀톡손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건강해지신 거예요. 뭐 살이 빠졌거나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체력이 막 넘쳐가지고 자기 가게에 마마르떼 그릇으로 막 통닭을 뭐 맨날 오는 회원들마다 튀겨주니라고 너무나도 바쁘고 이 그릇을 안 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매니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탄산천 팀과 저희 팀원들과 항상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고, 지금은 오프라인 강의를 무엇을 진행을 하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데모데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떼즈블랑 데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업체 강사님을 불러서 어떤 제품 데이도 하면서 항상 사업 설명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 말고도 다른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다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이 되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는 유일하게 또 쿠킹쇼에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희 센터에서 사업 설명과 저희 쿠킹쇼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하이마스터 스쿨 김현 교장선생님이 진행을 할 때 힘을 줘야겠다, 그분에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열정이 넘치면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흥분하고 더 열정적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호남지사 이전도 했지만 이전한 그 기쁨과 그리고 저희가 가서 또랑또랑 교장선생님을 쳐다봤을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룹의 전체 많은 사장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줘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호남주사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졸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천천천 팀이 해년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어젯밤에 힐링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천에서. 그래서 저희 팀의 역사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중에 최연소 참여자께서 뭐라고 썼는지 그거 사진 찍어놨는데 못 올렸네요. 최연소 참여자께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 자기는 어른이 되겠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그 부모님이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지만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겠다라는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세미나를 많이 따라다닌 그 친구가 너무나도 곱고 또 정말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지 기대되는 어떤 우리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기들을 다 한껏 같이 하고 독서 미팅을 통해서 변화한 삶을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훌륭히 보내고 이렇게 힐링 세미나를 마치고 어제의 그 열정을 받아서 오늘 이 강의를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리라이즈 프로모션을 도전하면서 셀프 리더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내주는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시작했던 하이패밀리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성취 장려금 2배 주는 프로모션도 있죠. 프론티어 자이언트 이하들이
핀업을 했을 때 500을 1000만 원 주고 250을 500을 주고 50을 100을 주는 프로모션. 이런 프로모션들은 하늘에 떠 있는 저희의 모든 돈이잖아. 이것을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그냥 부러워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가져오자. 그리고 또 리라이즈 프로모션은 기존에 핀을 했다가도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핀에 그것을 6개월 동안 달성을 했을 때 또 500을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프로모션을 지금 도전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그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더 도전하게 동기부여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꿈을 꿔보게 됩니다. 2029년의 목표는 로얄 오너입니다. 자꾸만 자이언트 드레스를 사놓고 못 입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괴감이 살짝 들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핀이 목표는 아니다. 나는 자이언트가 목표가 아니고 로얄 오너가 목표인데 그 사이에 자이언트는 지나가는 핀이지 않냐. 자이언트가 되지 않고 임페리얼을 먼저 가서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다시 한번 계속 더 꿔보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머리 밑에다가 이 베개, 시몬유 베개 밑에다가 꿈을 넣어놓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읽으면서 저는 항상 흥분하는 그런 삶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삶은 계속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저는 10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100살. 그래서 50대, 이제 지금 30대로 100살을 현업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마라톤에도 매년 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정말 아이니로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뮤지컬 앞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뮤지컬이라는 거를 저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영화하고 드라마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어쩜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진짜 존경스럽다. 현장에서 내가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비교 실험을 해주고 제품 전달하는 꼭 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멋지게 막 서서 사업 설명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막 시다발이 하면서 막 누구 얘기 가져가면서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막 소비 전달도 하고 사업 설명도 막 하고 오잖아요. 어떻게 눈치 봐갖고 막 하고 어떤 그런 내 복잡하고 이 현란스러운 삶이 그 뮤지컬 안에 있는 주인공이 그걸 해내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저 프로답게 저분들도 저렇게 뮤지컬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협업을 했을까. 파트너와 스폰서의 그 협업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 주인공과 그 뒤에 뒷배경, 그 다음에 막 옷 갈아입는 거,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을 보면서 협업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하이리빙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다. 나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눈치만 줘도 알아서 착착착 하는 저런 협업을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꿈이 제가 맘마미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친환경 도시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버스킹하는 주도선가,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한 그 천천 힐링 콘서트의 저희의 마지막 대안은 끝자락은 무엇이냐면 비전 대학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생부터 대학교까지 인문 철학을 고전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인성과 품성과 사람 관계와 어떤 재무적인 거, 꿈을 이루는 삶 이런 것들을 펼치는 그런 대학을 세워보자라고 했었는데 건물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네르바 대학처럼. 그래서 저는 온라인 비전 대학을 설립하는 게 제 꿈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 꿈을 따라서 쭉 오셨는데요. 저는 정말 잘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죽냐면요. 질문을 해야죠, 저에게. 너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요양병원에서
남에게 내 몸을 맡기고 죽는 게 잘 죽는 걸까? 아니면 교통사고 나와서 죽는 게 잘 죽는 걸까?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게 죽는 걸까? 죽는 그 모습이 꼭 마지막 죽는 모습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죽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아이고 아깝긴 하지만 아유 저렇게 요양병원에 누워있을 바에는 빨리 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잘 죽는 거는 잘 사는 법이라는 답을 주고 싶습니다. 잘 사는 법.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살까지 평생 현업으로 튼튼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는 삶을 살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는 잘 죽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순재 연예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 또한 정말 잘 살다가 가신 것 같아요. 그쵸? 92세까지 현업으로 드라마를 찍다 가셨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신 거죠. 안녕하세요라는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죽는 법은 결국에는 살아생전 잘 살다 가야 된다. 건강하게 잘 자기의 꿈을 이루다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저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서 가족의 사명을 세우고 그리고 저의 사명을 이렇게 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나의 삶에 사랑과 봉사와 감사로 가득 채우고 평생 현역으로 자유를 누리며 산다가 저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주변에 감사함을 썰어 넣어서 우리 함께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우리 함께 화이팅이라고 외쳤던 사람과 함께 평생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무대에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